안녕하세요. 오선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리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네이밍이란 에 대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브랜드 이름을 바꿔서 브랜드를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제품이 팔리다가 어떤 그 한계치에 도달해서 브랜드 네임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브랜드 리스크가 생겨서 브랜드 네임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네임이 너무 카테고리와 동떨어져 있거나 카테고리 관련 제품을 연상시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생겨서 브랜드 네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보통 회사에서 처음 만들거나 혹은 내가 만드는 첫 서비스거나 첫 제품에 이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좋은 네이밍을 짓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브랜드 네이밍을 쉽게 생각해서 떠오르는 이름들 몇 가지를 적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몇 가지 브랜드 네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이름 혹은 이 이름들 중에서 회사 직원분들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그 선호하는 쪽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실수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나 혹은 주변 지인분들이 이 서비스의 고객이신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곧 고객의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우리 서비스의 고객이 아니라면 브랜드 네임은 사공이 많아져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까지는 염두에 두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법률적 검토를 건너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단순히 이름을 잘 지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우리 회사의 무형 자산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네임은 우리 회사의 혹은 나의 무형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엄연한 지적 재산권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나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지 못해서도 안 되니까요. 브랜드 네이밍은 카테고리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하고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을 잘 짓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죠. 브랜드 네이밍이 고객의 마음에 인지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품, 서비스 네이밍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선호와 비선호의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브랜드 네임이나 브랜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 네이밍을 잘 짓게 되면 카테고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나오는 카테고리 신제품일 경우 확실하게 시장을 잡고 가려면 브랜드 네이밍이 90% 이상을 한답니다. 냉동밥이 출시되었던 햇반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출시 초기에 냉동밥을 누가 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CJ의 냉동밥이 처음 출시된 제품도 아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반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은 냉동밥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를 독점했죠. 햇반 우리 더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없죠.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가 되는 좋은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아이 깨끗해, 초코파이, 마시멜로,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항상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브랜드들은 이미 고객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즉 브랜드 네임을 잘 지을 경우에 별다른 마케팅 전략 없이도 고객의 마음속에 콕 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많은 비즈니스 영역 중에서 앞단추를 잘 끼우고 정성스럽게 출발하면 정제된 네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브랜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보다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그만큼 브랜드 네이밍은 중요합니다. 브랜드 네임은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주는 명확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전문 용어로 브랜드 네이밍이 좋으면 카테고리 포지셔닝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됩니다. 잘 태어난 브랜드가 카테고리에 잘 안착하는 거죠. 카피라이팅의 경우는 그래도 3단어에서 한 5단어까지 쓸 수 있지만 브랜드 네임은 딱 1단어 혹은 2단어
안에 브랜드가 가져야 될 카테고리 속성과 비즈니스 생태계에 어울리는 것들을 함축해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어에 대한 감도 역시 고객의 경험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경험의 평균치를 맞추는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결국엔 그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바를 큰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랜드가 처한 카테고리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표 출원율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를 좋아하는 기준은 개인적 취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네임을 결정하는 순간은 절대 개인적인 취향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브랜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큰 그릇을 빚어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스탬플러로 서류 봉투 입구를 잘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봉투를 잘 밀봉한 후에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보내고 오려무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햇반 3개, 초코파이 1상자, 자이리틀 1개, 바세린 1통, 아이보리 비누 하나, 활명수 1개를 사다 주겠니? 제가 좀 전에 해드린 이야기에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이야기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와야 한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네이밍의 힘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브랜드 네이밍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앱이든 웹이든 제품이든 서비스에서 브랜드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브랜드는 태생적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은 브랜드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나오는 브랜드 네임들은 카테고리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 혹은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올라가는 대명사가 된 브랜드들인데요. 그래서 OED에 올라간 브랜드들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리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컨설팅했던 스타트업 중에서 제품 캐릭터가 굉장히 유니크한 컨셉으로 개발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제품을 보자마자 우와! 신박한데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브랜드가 가지는 제품의 매력적인 속성과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브랜드 제품과 네이밍이 안 어울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품 자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좋고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매력이 충분했는데, 그걸 받쳐주는 브랜드력이 너무 없어서 브랜드 네임이 제품을 깎아내리는 형상이었습니다. 이미지 보이시나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죠. 이 브랜드의 원래 이름은 그라주였습니다. 그라주가 가지는 어감도 이국적이고 한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 아니다 보니 굉장히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세 글자 브랜드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캐릭터에 비해 굉장히 펑퍼짐해 보이는 브랜드 네임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특히 키즈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과 딱 맞아떨어지면 카테고리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그라주의 비즈니스 플랜은 휴대용 소화기 시장에 진입하는 거였어요. 저는 캐릭터가 워낙 분명하고 대표님의 생각도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좀 더 정돈되고 아이덴티티라는 힘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곱씹어보면서 제품의 캐릭터와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뿜쏘라는 브랜드 네임을 제안드렸고 리네이밍을 해드렸습니다. 리네이밍을 하게 되면 그 이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오고, 또 그 이름의 크기에 따르는 비즈니스 플랜도 같이 따라가게 되죠. 뿜쏘는 캐릭터와 기능성에 딱 들어맞는 이름이기도 하면서 즐거움을 뿜쏘, 웃음을 뿜쏘, 재미를 뿜쏘 등 다양한 슬로건과 카피라이팅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장점이 있는 네이밍이었죠. 현재는 피보팅을 통해서 버블 클렌저로 출시되었고 와디즈를 통해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뿜쏘의 입에서 뿜어내는 가지각색의 그런 컬러풀한 버블 클렌저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재미있게 파티에서 놀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요소가 되었고, 아이들의 욕실에서는 더더욱 즐거운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표님께서 고심고심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안전한 제품. 원료 자체도 굉장히 순하고 각종 성분 검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브랜드 네임은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이런 특색 있는 유니크한 캐릭터와 뿜쏘라는 브랜드 네임이 찰떡궁합 네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제품이 되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제품군이 되었습니다. 아래 구매 링크 넣어두었거든요. 조카분들이나 자녀분들 계시다면 선물해 주시면 아이들의 기쁨이 2배가 되면서 아이들의 즐거움이 뿜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은 브랜드 네이밍이 왜 중요한지와 리네이밍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았어요. 잘 지은 브랜드 네임은 그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